인문 강좌 감성 문학교실 오늘 진행을 맡은 이백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여행 속의 인문학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장은정 작가님과 이야기 나누고 강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여행 속의 인문학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네. 그야말로 전 세계 안 다녀보신 곳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안 다녀본 것도 아직 많습니다. 아직 많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어디 다니셨는지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우리 작가님의 양력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고 계세요. 이게 네. 좀 길더라고요. 네.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26, 여행자가 되기로 결심하십니다. 길 위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길 위에서 이별하며 길 위에서 바람과 햇살을 맞는 것이 좋으셨다고 하네요. 다시 돌아왔을 때 웃으며 반겨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길 위에서 보낸 숱한 시간 덕분에 인생을 여행처럼 즐기게 되었고 여행 작가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80여 개 도시를 돌아다녔습니다. 낯선 곳에서 만난 무수히 많은 밤들을 여행자로서뿐만 아니라 작가로서의 감성 역시 더욱 충만하게 해주었습니다. 낮에 보았던 북적이는 풍경과는 사뭇 다른 여행지의 밤은 외롭고 쓸쓸했지만 눈부셨고 아름다웠다고 회상하고 계시네요. 언젠가 이 모든 밤의 이야기를 누군가와 나누고 싶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쓴 책으로는요. 언젠가는 터키, 나홀로, 제주, 두근두근 타이완 등의 책을 발간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지금 부족합니까? 아니면 괜찮으십니까? 네, 조금 부족한데요. 부족합니까? 그럼 덧붙이셔야죠. 바로 덧붙이기 들어갑니다. 네. 네. 아까 그 사회자님께서 예. 뭐 언젠가는 여행지에서 만난 수많은 밤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싶었다라고 예.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런 여행지의 밤들을 묶어서 에세이를 이미 냈었어요. 예. 그게 2017년도. 네. 네. 그래서 여행자의 밤이라는 책을 썼고요. 네. 그리고 작년 9월에 예. 저희 최근 나온 책 하루쯤 나 혼자 어디라도 가야겠다라는 네. 요즘 이 코로나 시국에 북적이지 않는 곳으로 혼자 예. 떠날 수 있는 여행지들을 묶어서 책을 또 한 권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책에 대한 소개만 말씀을 주셔도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언젠가는 터키, 나홀로 제주 그리고 혼자 여행하는 지금 최근 작품까지 네. 타깃으로 하는 어떤 장소 네. 그리고 우리가 그걸 가고 싶게 하는 어떤 이유가 다 비슷비슷한 시기에 네. 존재했던 것 같아요. 이게 맞나요? 제 어떤 추론이? 어, 시기적으로 우리가 지금 코로나니까 이렇게 혼자 이렇게 연관이 딱 되잖아요. 네. 여행도 네. 그런 식으로 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특히 네. 최근 책은 좀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나온 책이고요. 예. 코로나 시대에 여행책을 만든다는 게 사실 예.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어렵죠. 예. 네, 그렇지만 또 여행 작가들이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어떤 여행책이 필요할까를 고민하다가 혼자서 떠날 수 있는 여행지들을 소개하는 책을 만들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잠시 여러분께 강연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그 이후에는 궁금한 내용, 여러분을 대신해서 제가 작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은정 작가님, 그럼 지금부터 여행 속의 인문학을 찾아서 네. 편하게 그냥 강의를 진행해 주시면 좋고요. 혹시 관객들이 없는 이유로 뭔가 누군가에게 확인받고 싶은 질문이 있거나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응수나 이렇게 대꾸가 필요하실 때 네. 언제든지 저를 활용하시면 네. 제가 리액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행 작가 장은정이라고 합니다. 와우! 네, 오늘은 여행 속의 인문학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뭐 강연이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딱딱하고 그냥 여행과 인문학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인문학과 관계가 깊은 여행지들은 어떤 곳이 있을까들에 대한 그냥 저의 이야기를 듣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예.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일단 제 작가 아, 소개 잠깐 예. 간단하게 드리면 저는 이러이러한 책을 썼고 예. 네, 라디오 같은 데도 몇 번 출연했었고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 11년 차 여행 작가고요. 여행 작가가 된 이후로는 거의 혼자서 많이 여행을 다닌 것 같아요. 그렇군요. 취재 때문이든 그리고 뭐 혼자서 쉬고 싶을 때 좀 예. 훌쩍 이렇게 많이 다닌 편입니다. 예.
본격적으로 그러면 여행과 인문학 그리고 쉽게 만나는 인문학 여행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여행과 인문학의 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는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 여행지들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여행과 인문학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인문학은 조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을 들으면은 왠지 소양이 교양이 좀 쌓일 것 같고 사람과 세상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질 것 같은데 네. 손에 잡히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약간 좀 애매하거나 어렵죠.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인문학이란 말 네. 자체가 좀 어렵게 느껴지는 맞습니다. 게 있어요. 근데 인문학이라는 말을 좀 되게 쉽게 설명을 하면 왜요라는 질문에서 출발한 학문이 저는 인문학이 아닐까 이 그림 속 싶어요. 여자아이가 작가님입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닮았는데요? 닮으셨는데요? 네. 이거는 왜요? 어떤 이렇게. 그 어린이들의 예. 근본적인 질문, 왜요라는 질문에 대한 책을 그 이야기를 다룬 그림책에 있는 그림인데요. 아이를 키우신다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네. 아이들이 한참 그 왜요 질문에 꽂히는 시기가 시가 있잖아요.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은 왜요 지옥이다라고 네. 하는데 뭐 아빠 이거는 왜 이렇게 생겼어요? 네. 하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면 음. 왜요? 음. 또 뭐라고 대답을 네. 하면 왜요? 그래서 왜요라는 질문이 정말 바닥 끝까지 끝도 없이. 내려가는. 네. 근데 그게 사실은 저는 인문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뭐 인간과 관련된 뭐 문화나 현상이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의 본질을 찾아가는 것인데 아이들의 그 왜요 끝도 없이 나오는 왜요라는 질문 역시 어떤 현상이나 어떤 뭐 사물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본질적인 궁금증을 해소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알고 싶으니까 다가가는 네. 거다. 예. 그래서 어쩌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인문학에 관심을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닐까. 그러면은 왜 인문학이라고 하지 말고 외화학이라고 바꿔주면 네, 그러면 좀 더 조금 쉽게 손에 잡힐 텐데 생각할 수 있죠.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행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떠나는 것인데 그렇죠. 낯선 곳으로 그냥 떠나서 뭐 사진 찍고 커피 마시고 밥 먹고 그냥 돌아오는 것도 사실 여행의 일부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에서 조금 더 한 단계 나아가서 그 장소가 품고 있는 이야기나 그 장소가 여태까지 지나왔던 역사나 스토리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그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관심을 가져보는 게 여행 속의 인문학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쉽게 만날 수 있는 인문학 여행지 네, 지금 저희가 있는 전주 한옥마을입니다. 와, 한옥마을입니다.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여행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전주 한옥마을은 왜 유명할까요? 한옥이 마을로 있으니까?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왜요라는 질문을 던질 거예요. 왜 전주 한옥마을에는 한옥이 많을까요? 그러니까요. 왜 그럴까요? 네. 그 혹시 이런 한옥이 많았던 것을 개발을 덜 하기로 약속한 어떤 시점부터가 한옥의 보존의 역사가 될 텐데 그럼 보존하기로 마음먹은 어떤 분위기, 이유 그쵸? 이런 것들도 찾아가서 얘기를 해봐야 그쵸. 되겠네요. 보존하기 이전에 왜 여기에 한옥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네네네. 네, 그리고 왜 여기를 한옥 보존지구로 네. 지정을 했고 네. 지금은 왜 이렇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들은 오시지 못하지만 그렇죠. 그 전에는 정말 외국인들이 정말 맞습니다. 많이 찾는 네네네. 여행지였잖아요. 왜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행지가 되었을까? 예. 그 왜를 찾아가는 네, 그 이야기를 한번 다행입니다. 해보겠습니다. 계속 저한테 질문하실 줄 알고 참 곤란할 뻔했습니다. 네, 전주 한옥마을은요. 1905년에 을사늑약이라는 네, 아시나요? 그렇죠. 네, 굉장히 우리에게 한 맺힌 네, 맞습니다.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네, 강압에 의해서 일본과 이렇게 맺었던 정말 그 세세한 내용을 알고 나면 정말 울화가 치미는 그렇습니다. 그런 약정인데 그 이후로 이 전주 쪽에 일본 그 이주자들이 내려와서 상권을 점령을 하고 기존에 살던 토박이들을 밀어내고 자기들이 부를 독점하고 그렇죠. 네, 이런 일이 점점 많아졌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일제강점기가 시작된 이후에는 아예 그냥 그 일본인들이 거의 점령하다시피 한 동네가 전주였는데
그래서 1930년 전후로 전주 지역에 거주하시던 좀 뜻 있는 선비들이 네. 지금 이 전주 한옥마을의 전경을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로 오목대라는 곳이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예. 오목대 주변에 한옥을 한두 채씩 짓기 시작을 했고 그것이 지금 전주 한옥마을의 시초라고 해요. 그래서 마을이 형성이 되려면 집이 두 채, 세 채, 네 채 이렇게 점점 모여야 하는데 그때 그 선비들께서 한옥을 한두 채씩 짓기 시작하면서 예. 한옥마을이라는 마을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해방 이후에는 뭐 이쪽에 뭐 전주여고나 전주고등학교, 예. 뭐 중앙초등학교 뭐 네. 이런 명문 학교들이 들어서면서 명문 사학으로 조금 교육의 거점 역할을 했었고 예. 또 지금의 BYC라는 그룹의 그 시초라고 할 수 네, 있는 네, 네. 백양 메리아스 맞습니다. 네, 그 기업이랑 연필을 만들던 문화연필 네. 그 회사들이 이쪽에 전주 쪽에 세워지면서 맞습니다. 제조업이 번성을 해서 전주가 굉장히 부유한 동네였었어요. 아. 네. 그랬다가 네. 제조업이 조금 쇠퇴하고 공장들이 외곽으로 이전을 하면서 한옥마을이 조금 이렇게 쇠락의 길을 걷게 되죠. 그렇군요. 네.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 한옥이 사실 현대식 주택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거 문화가 조금 현대화되고 한옥이라는 게 조금 쇠퇴하면서 한옥마을이 없어질 위기에 처했었는데 예.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우리가 이대로 망할 수는 없으니 예. 이 한옥 보존 지구 이거를 해제해달라. 예, 예, 예. 우리도 개발을 현대식으로 하겠다. 살고 싶다. 네. 네, 개발을 해달라라고 해서 한옥 보존 지구가 해제가 네. 되었었어요. 그래서 한옥마을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었는데 네. 또 그때 뭐가 있었냐면 네. 1990년대 후반에 경제가 굉장히 불황하고 97년 IMF. 정말 가슴 아픈 예. IMF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지 않은 한옥들이 예. 현대화되지 못한 많은 한옥들이 현대화가 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반어적인 표현일 수 있는데 네. 개발할 기회를 놓친 그렇죠. 것이 우리에게는 호재로 네. 작용하는. 개발의 기회가 있었으나 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개발이 되지 못한 것이 지금의 한옥마을이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었던 야, 아이러니네요. 어쩌면, 예, 네. 예, 예. 그러면서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전주 문화 특구로 지정이 되고 그때부터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찾기 시작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론이고 예. 그러면서 2016년에는 론리 플래닛이라는 가이드북을 만드는 엄청 유명한 글로벌 기업이 있는데 그 회사에서 선정한 1년 안에 가봐야 할 아시아의 10대 명소 중에서 3위에 꼽히기도 했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는 게 당시에 지역 신문에 저희가 처음 들어보는 이 논리 플래닛에 선정됐다는 말이 네. 어디서 어떻게 발견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굉장히 우리의 그 마음을 뿌듯하게 네. 해주면서 자긍심이 막 생겼던 네. 그런 기억이 나네요. 해외 여행을 다녀보면 네.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들고 다니는 가이드북이 저 론리 플래닛이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전 미슐랭 가이드인 줄 알았는데요. 어, 그런 거랑 관계 없나요? 아, 네.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것도 있죠. 있지만 근데 확실히 음식도 중요하죠? 엄청 중요하죠. 네. 네. 음식이 먹는 것이 여행의 반 이상을 차지하니까요. 네. 네. 론리 플래닛도 알아두시면 알겠습니다. 되게 좋습니다. 네. 나중에 세계 여행을 계획하신다라고 하신다면 론리 플래닛 정도는 좀 보셔야 네. 나 좀 이거 보면서 예, 예, 여행 예. 좀 했다. 여기 좀 약간 꺼내놓고 약간 그쵸. 이렇게 있어도 좀 저분 어디 저 사람이 외국 좀 나가서 뭘 알고 지금 여행하는구나 하는 음.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노천 카페에서 커피 마실 네. 때도 좀 이렇게 놔둬야 야 쟤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론리 플래닛을 네. 보는구나. 네. 그래서 전주 한옥마을이 지금의 한옥마을이 되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예. 그리고 90년대 후반에 그런 좀 안타까운 일도 있었지만 예, 예, 예. 어떻게 보면 그때를 계기로 지금까지 온 것이 다행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만 말씀 들어도 한옥마을에 대한 벌써 한 70년 정도, 80년 정도, 길게 잡아 한 100년 네. 정도의 네. 역사를 저희가 빠르게 네. 어디 가서 아는 척하게 딱 그쵸. 좋은 그런 느낌으로 네. 정리해 인문학이라는 봤습니다. 학문이 좀 어디 가서 아는 척하기 네. 진짜 좋은 학문이에요. 무릎을 치게 됩니다. 네. 나중에 자녀분과 네, 함께 네, 여행 네, 네. 갔을 때도 아빠가 이런 거 딱 설명해주면 네. 우리 아빠 진짜 유식하다. 왜요라고 질문했을 때 선생님이 영상을 틀어주겠습니다.
네? 한옥마을은 왜요라는 질문 언젠가 한번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저 요 영상을 딱 틀어주면서 아, 저보다 더 설명 잘 해주실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이런 한옥마을이 예. 지금까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존이 될 수 있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 부산 영도의 흰여울 문화마을이라는 곳이에요. 여기 혹시 가보셨어요? 부산 영도 그러면 그 영도 다리 이렇게 열리는 맞아요. 그 다리로 유명한 네, 부산 맞습니다. 영도. 그리고 음. 요즘 어린 친구들이 좋아하는 강다니엘의 아, 네, 고향, 예. 아. 고향이에요. 네. 영도 출신이라고 합니다. 네. 네. 흰여울 문화마을은 혹시 영화 변호인 보셨어요? 봤습니다. 네, 네. 변호인 보시면 음. 임시완 씨가 살던 네. 동네 있잖아요. 아, 막 도망다니기도 네, 하고 쫓기기도 되게 하고. 골목이 좁고 예. 맞은편엔 바로 바다가 보이고 네. 그 동네가 이 흰여울 문화마을이에요. 그랬군요. 네, 근데 네. 여기는 흰여울이라는 거는 물이 맑고 깨끗한 여울이라는 뜻인데 예. 산기슭에서 굽이쳐서 내려오는 물줄기가 하얀 여울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흰여울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정말 많은 여행자들이 찾는 되게 유명한 그렇죠, 여행지가 그렇죠. 되었지만 네. 부산 사람들한테 흰여울 문화마을은 전쟁으로 인한 아. 가난과 고난과 네. 그런 것들이 얽혀있는 되게 가슴 아픈 그런 동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옛날에는 여기가 진짜 산 비탈이 엄청 심해요. 예. 지금도 가보면 꼭대기에서 밑에 내려오는데 계단이 엄청 가파르고 골목도 엄청 좁고 네. 미로처럼 복잡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따닥따닥 붙어서 판잣집을 짓고 살기 시작했던 게 네. 흰여울 마을의 시작이고 옛날에는 흰여울 마을로 도망가면 네. 절대로 못 잡는다. 아, 이런 그 말이 정도로 있을 정도로 되게, 미로처럼. 네, 복잡하고 길도 험하고 그랬던 동네였다고 해요. 예. 근데 2011년도에 그 부산 영도구청에서 예. 도시재생 사업을 음. 시행을 하면서 예술가들을 위한 마을을 조성을 했어요. 아, 네. 네, 그러면서 그 지역으로 예술가들이 모여들어서 마을에 저렇게 예쁜 예. 담벼락에 타일 장식도 하고 벽에 그림도 그리고 이러면서 마을이 조금씩 예뻐지기 시작을 했고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찾기 시작한 거는 2013년도에 영화 네. 변호인을 촬영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도대체 저기가 어디냐. 아, 너무 아름다운 또 풍경을 그, 기억하시면서. 그 영화가 되게 네. 흥행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찾기 시작하면서 음.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에는 꼭 뭐가 생기냐면 네. 카페가 생겨요. 저는 제가 숙박업소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카페군요. 네. 카페가 생기고 네. 전망 좋은 카페가 생기고 또 혼자서 시간을 보내기 좋은 예. 분위기 좋은 책방 같은 것들도 생기고 네. 또 예술가들의 공방 같은 것들도 많이 생기고 그러면서 지금은 부산에서 되게 핫한 여행지 중에 하나로 등극을 했죠. 그렇군요. 네. 반드시 가봐야 될 것 같고 꼭 가보고 싶은 그런 네. 곳입니다. 네, 여기는 지대가 높기 때문에 네. 엄청 전망이 좋은 카페가 많아요. 네. 또 이렇게 앞에 시야를 가리는 거 없이 완전 네. 탁 트인 오션뷰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네. 카페가 진짜 많습니다. 근데 여기 가셔서 네. 여기 전망 진짜 좋다. 커피만 드시고 오시지 마시고 네. 여기가 왜 이렇게 이런 높은 비탈길에 이런 카페가 생겨났을까? 네. 왜요? 네. 한번 왜요 접근. 왜 여기는 이렇게 네. 골목이 좁고 길이 험할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네. 같이 간 친구에게 좀 아는 척도 하시고 네네네. 네, 그렇게 여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네, 그래서 흰여울 문화마을의 풍경입니다. 네. 이 보시면 이렇게 되게 비탈길에 건물들이 다 이렇게 세워져 있잖아요. 네. 지금은 더 높은 곳에도 건물이 세워져 있어요. 이거 하얗게 보니까 약간 그리스적인 느낌도 좀 나고. 네, 네. 그런 느낌도 조금 들어요. 네. 네, 그래서 하늘과 이렇게 탁 지금 여기 우리 흰여울 네. 이렇게 보입니다. 전망대에도 되게 곳곳에 많이 설치가 돼 있어서 예. 네, 풍경 보기에는 진짜 좋은 여행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세 번째는 이제 뭐 너무 이렇게 여행지만 소개해드리면 좀 재미가 없으실 것 같아서 예. 요즘 여행을 다닐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카페인데요. 예. 카페를 빼고 여행을 얘기하기는 사실 요새 여행에서는 진짜 힘들어요. 그렇군요. 카페 때문에 어디를 일부러 찾아가기도 하고 그 카페에서 사진 한 장 찍으려고 차 타고 몇 시간 가시는 네. 분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스토리가 있는, 네. 역사가 있는 그런 이야기를 갖고 있는 카페 몇 군데를 소개해드리면서 강연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소개해드릴 카페는 강원도 속초에 있는 칠성조선소라는 곳이에요. 칠성 조선소. 네. 조선소 그러면은 보통 배와 맞습니다. 관련된 네. 예. 1952년에 만들어진 예. 조선소예요. 네. 그 당시에 속초는 음. 피난민들이 부산에서 올라오거나 네. 또 위에서 내려가거나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정착했던 속초가 그런 네네네네. 동네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정착을 해서 어업으로 먹고 사시는 네. 그러면서 어업이 발달하고 어업을 위해서는 배가 필요하잖아요. 필요하죠. 네. 그래서 배를 만들고 배를 수리하던 조선업이 되게 발달을 했었는데 이 네. 칠성 조선소도 그런 곳 중에 하나였어요. 네. 근데 다른 곳들은 뭐 사라지고 뭐 다른 것으로 변하고 이랬지만 이 조선소는 칠성 조선소는 네. 할아버지께서 운영하시던 것을 아버지가 물려받아서 대를 네, 이어서 조선업을 이어가시다가 지금은 이제 손자 부부가 네. 다시 물려받아서 이 조선소로 사용하던 공간은 약간 박물관 같은 느낌으로 예. 옛날에 사용하던 집기나 뭐 그런 기계 같은 거는 전시를 해놓고 예. 옆에 자그마한 공간에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변화를 해서 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쓰던 네, 지금 그런 이 일정표를 쓸 수 있는 네. 게시판이 보이고 오른쪽 화면에는 지금 어떤 모양들이 있는 건가요? 잘안 이거는 보이는데? 저도 이렇게 예. 보니까 이거는 예. 전기를 이렇게 배선판. 네, 예. 전기를 컨트롤하던 예. 그런 기기인 것 같아요. 근데 예.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예. 보존이 되어 있어서 그대로 보존돼 있군요. 네, 부모님 모시고 가도 예. 되게 구경할 거리가 많은 그런 곳입니다. 뭐 전기 사고 나진 않겠죠? 요즘 전기는 연결이 연결이 안 돼 되어 있겠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이런 질문 하시는 분은 처음. 아니에요. 저기 깜짝 놀랄 뻔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가시면 이렇게 칠성 조선소가 걸어온 길을 간략하게 이렇게 적어놓은 글들도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예. 이런 것들 보시면서 여기가 이래서 유명하구나, 예. 이래서 이름이 조선소구나라는 거를 생각해 보실 수 있고 실제로 이 카페는 속초에 가면 꼭 가야 할 카페 중에 하나로 야. 되게 유명해요. 그 이유는 여기가 이러이러한 역사를 갖고 있고 이러이러한 길을 걸어왔다는 스토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그 스토리를 궁금해하고 그런 역사가 있는 곳에서 나도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찾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배를 막 보수하고 배가 드나들던 이런 네. 철길이라든지 배가 이렇게 정박할 때 필요한 닷 같은 것들이 그대로 놓여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사이사이에서 커피를 마시는 것도 되게 독특한 경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은 것도 추천을 받았고요. 네. 두 번째는 예. 강화도에 있는 조양방직이라는 카페입니다. 방직이면 또 방직 회사, 그렇죠. 실이나 그 섬유. 섬유 네. 관련된 네. 지금 그 공장입니까? 맞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길게 나 있는 네. 이게 공장일 당시에 작업을 하던 작업대. 작업대. 네, 작업대를 예. 그대로 보존을 해서 양쪽으로 의자를 놓고 커피를 마실 수 있도록 예. 네, 이렇게 테이블이 구성되어 있고 공간이 엄청 넓어요. 그러네요. 네, 이 조양방직이라는 곳은 우리나라 최초의 예. 방직 공장. 어, 이었고 예. 또 강화도에서 이 공장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전기와 전화 시설이 아예 없었는데 예. 이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 음. 전기가 처음으로 들어오고 이야. 전화가 처음으로 설치가 네. 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산업화의 네. 수혜를 첫 번째로 누리게 된 그런 네. 역사적인 곳이네요. 그래서 이 방직 공장이 너무 잘 돼서 이 일대에 이런 비슷한 방직 공장들이 한 60여 개가 번성을 했었고 그럼 공단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는. 예. 그래서 강화도의 경제를 되게 부흥시켰던 예. 그런 곳인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네. 방직 산업이 조금 쇠퇴하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공장들이 점차 더 외곽으로 밀려나고 이러면서 여기도 1958년에 폐업을 하고 그 뒤로 거의 한 50여 년간 방치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요? 네. 되게 부지가 넓고 공간도 엄청 넓은 곳인데 예. 아깝잖아요. 아깝죠. 그래서 2018년에 미술관 겸 카페로 새롭게 변화해서 탈바꿈해서 새로 네. 문을 열었고 안에 들어가 보면 예.
옛날에 사용하던 네. 집기들이나 공장에서 사용했던 그런 네. 기계들이나 그리고 정말 옛날에 썼던 그런 뭐 TV나 의자, 뭐 그러네요. 라디오 이런 뭐 네. 간판 이런 것들이 레트로 전시장처럼 전시가 되어 네. 있어요. 이렇게 저울들이 이렇게 동그랗게 여기는 네, 의자. 네, 의자로 활용하라는 네. 목적이군요. 이 네. 찌그러진 양동이 같은 건 네. 테이블이고요. 저건 찌그러졌을수록 이제 네. 어떤 느낌이 더 올라갑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시장이 되게 여러 개가 이렇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둘러보면서 이런 이 카페가 갖고 있는 이야기들을 하나씩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렇군요. 그런 곳입니다. 네. 이게 여기 진짜 여기도 강화도에서 정말 핫한 네. 곳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공간이 크다고 말씀해 주셔서 그 공간 하나하나 돌아다니면서 찾아보면 이런 또 비밀스러운 네. 자기만의 어떤 공간을 또 발견하고 네. 나는 여기가 좋아. 네. 여기로 할 거야. 네. 라고 이제 또 SNS 좌석도 활용하기도 진짜 많고. 좋은. 네. 맞아요. 그 인스타그램 사진 네. 찍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 굉장히 진짜 많이 많아요. 봤습니다. 근데 네. 한 가지 제가 바람이 있다면 아, 네. 너무 사진만 찍고 네. 그냥 가시지 마시고 지금 제가 해드린 이야기를 조금 이야기를. 생각하시면서 네. 여기가 왜 유명하고 왜 이름이 조양방직인가, 예, 예. 카페 이름이 왜 조양방직이지 궁금하잖아요. 네. 여기는 왜 네. 이런 방직 기계가 있을까? 예. 네, 그런 것들을 좀 궁금증을 가지고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서 여행을 하셨으면 그러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젊은 남녀가 데이트를 여기를 하러 갑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남자예요. 제가 데이트를 주도해요. 선생님이 이제 저와 데이트를 할 상대라고 생각하고 제가 막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 조양방직이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얘기가 있어. 아니 뭐 중요하다는 건 아니고 그냥 다 아는 얘기잖아. 이러면 제 매력도가 올라갑니까? 아니면 그렇게 여성분 입장 말씀하시면 안 됩니까?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어떻게- 약간 네. 거드름 피면서 너 제가- 이거 알아? 막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해. 뭐 다 아는 얘기잖아. 뭐 이렇게 자 봐봐. 쉽게 설명해 주시면 와 어떻게 그런 것까지 알아? 그래요? 그렇게 그 결정적인 선을 타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한번 잘하실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생활에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건 버스예요, 지금. 근데 이것도 옛날에 네. 정말 옛날에 타던 그런 버스들도 그리고 여기 마당에는 정말 옛날에 사용했던 공중전화 부스나 뭐 마차 같은 거 이런 게 막 전시가 마차까지.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 이렇게 사진 찍고 예. 다니시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너무 좋네요.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카페는 서울 대학로에 있는 항림다방이라는 곳이에요. 이름 많이 들어봤는데요? 엄청 유명한 예, 카페. 예. 여기는 TV에도 되게 많이 나왔어요. 예. 근데 이 자리가 되게 유명한 자리인데 예. 이 자리에서 옛날에 드라마 중에 음. 별에서 온 그대 그 김수현 씨하고 네네네네네. 전지현 씨 나왔던 근데 거기서 김수현 씨가 음. 엄청 오랫동안 사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되게 네. 옛날부터 네. 죽지 않고 살아계신 분. 그분이 여기에서 그 김창완 배우님하고 여기서 대화를 했던. 그분은 그 극 중에서 김수현 씨는 이 네. 카페를 처음에 생겨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방문을 했던 그런 캐릭터로 나오셨었는데 여기 실제로 이 자리가 되게 유명해서 네. 이 자리는 비어 있는 일이 잘 없어요. 야, 예약을 해야겠네요. 네. 예. 여기 왜 유명하냐면 여기는 1956년에 문을 열었고요. 예. 그러면 일단은 지금- 뭐 벌써 한 70년 이상 된 그쵸. 3, 40년 정도 된 걸로는 작가님한테 관심의 네. 대상이 안 되겠군요. 네, 3, 조금 한 30년만 더 묵고 와. 뭐 이런 30년도 되게 네. 긴 이야기인데 시간인데. 그거보다 더 긴 스토리를 가진 곳이 있으니 예. 네, 저는 그런 것들을 좀 관심이 소개해드리고 갈 싶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네. 서울에서 예. 제일 오래된 다방이에요. 그래서 일단 제일 오래됐다 그러면 조금 관심이 생기잖아요. 그럼요. 선점 효과. 그렇죠. 그리고 이 네. 대학로에 이 카페가 있는 자리가 여기가 그 대학로의 큰 길가에 있는데 예. 거기가 옛날에는 서울대학교 물리대학이 그 자리에 예, 있었대요. 예. 그래서 그 물리대학교 학생들이 강의가 끝나면 여기에서 뭐 토론도 하고 예. 과제도 하고 이랬던 곳으로 엄청 유명해서 그 서울대학교 학생들 사이에서는 서울대학교 물리대 제25 강의실이라는 별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학로도 사실 그래서 이름 붙은 거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네. 대학로라는 이름 붙은 거죠? 그러니까 서울대 다니면은 서울대 대학로라고 붙일 필요가 없어. 그냥 대학로야. 다 알잖아.
그런 느낌이죠? 좀 그런 것 같네요. 지금은 이제 물리대가 다른 네. 지금 서울대 자리로 옮겼지만 그래도 그 느낌은 그대로 딱 그쵸. 남아서. 그리고 네. 그때 이제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때를 생각해 보면 네. 우리나라 근현대사 속으로 조금 들어가 아, 보면 그렇죠. 예. 민주화 운동이나 뭐 그런 것 때문에 엄청 격동의 시기를 그렇습니다. 보냈던 네. 곳이잖아요. 근데 이 한림다방 역시 그때 뭐 학생 운동하던 학생들이나 네. 뭐 그냥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나 다 막 드나들면서 여기에서 회의도 하고 네, 막 작전도 짜고 네. 그랬던 어떤 그 격동의 시기를 함께 보낸 네. 그런 다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듣거나 글로만 보다가 네. 직접 방문해서 그 숨결이 고스란히 네. 느껴지는 장소를 경험하게 되는 거 네.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막 이런 되게 오래된 사진들, 네. 뭐 오래된 책이나 이런 뭐 음. 소파나 이런 것들이 다 그대로 보존이 돼 있어서 네. 카페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박물관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렇죠. 네. 요즘에는 이제 복고나 레트로 이런 게 요즘 좀 유행이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가보면 생각해보면 약간 옛날 분들이 추억을 되새기기 위해서 많이 오실 것 같지만 네. 가보면 막 20대 젊은 학생들이 진짜 많아요. 음.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보면서 네. 여기도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공간 자체도 되게 아늑하고 예뻐서 네. 네, 한 번쯤 서울 가신다면 들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저는 저희 아버지 세대가 다방을 경험하신 세대예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저는 카페 세대가 되겠죠. 네. 근데 카페 세대가 다방 세대를 보면 왜 저길 왜 가시지? 그 흡연하시는 모습들, 그리고 신문 보시던 모습들, 네. 뭐 이런 것이 그래서 근데 그분들에게는 또 그 윗세대들의 어떤 그 멋스러움을 자연스럽게 물려받은 네, 맞습니다. 생활이나 네. 교류에 뭐 이렇게 뭐 친분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장소였다는 거잖아요. 네. 확실히 그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네. 더듬어서 네. 세대 간의 소통을 또 연결시킬 수 있는 네, 계기가 맞아요. 될 수도 있겠어요. 새로운 것으로 네. 변화하고 막 신식의 것들로 치장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네. 좀 이렇게 스토리가 있고 역사가 있는 곳은 좀 그러니까요. 오랫동안 계속해서 보존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메뉴도 궁금해지지 않아요? 쌍화탕에 계란 올려주시나요? 여기는 네. 이게 제일 유명해요. 저 메뉴 말씀하고 네. 와우 한 것처럼. 네, 이게 네. 뭡니까? 비엔나 커피인데 제가 아는 비엔나 커피랑 좀 다르게 좀 생겼는데. 다르죠. 네. 네, 근데 한림다방에 가면 네. 이 비엔나 커피를 꼭 먹어야 된다. 근데 왜요? 이 크림을 네. 손으로 치세요. 손목 다 하나. 크림이 진짜 네. 부드럽고 달콤하고 진짜 맛있어요. 네. 그래서 테이블마다 이거는 꼭 하나씩 시켜서 드실 정도로 네. 한림다방에 가신다면 비엔나 커피를 꼭 강력 주문하셔서 추천입니까? 네,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모양마저도 이렇게 생기니까 이거는 뭐 이 모양 그대로 기억해놨다가 네. 다시 꼭 주문해서 먹고 싶은 그런 느낌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카페 3가지까지 이야. 모두 보여드렸고 이렇게 네. 여행을 다니시면서 아까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왜요라는 질문 왜일까? 왜 여기는 유명할까? 왜 여기는 장사가 잘 될까? 예. 왜 여기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까?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을 하나씩 타고 올라가시다 보면 네. 자연스럽게 인문학과 가까워지는 이 인문학을 자연스럽게 체득하는 그런 여행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야, 이게 저는 이제 무슨 평가나 판단을 하려는 것은 아니고 작가님의 이런 강연을 들으니까 저희를 살짝 멀리로 데리고 갔다가 다시 생활 속으로 데리고 오고 잠깐 또 멀리 교양도 쌓고 지식도 주시다가 다시 우리가 아주 가까운 얘기로 살짝 이렇게 네. 밀당을 기가 막히게 하시는데 혹시 책도 그렇게 쓰시는 거죠? 왜 약간 저는 이렇게. 이제 네.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읽으실까? 그런 것들 기가 고민하면서 막힙니다. 네, 쓰죠. 그 선을 지켜서 이렇게 밀고 당기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 그런가요? 정확한 지점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으로 이제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말씀을 주셨어요. 인문학은 왜요라는 질문과 네. 같은 것이다라는 그런 맥락으로 말씀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같은 말씀을 반복해 주셔서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듣는 의미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인문학이라고 하면 딱딱하고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으실 텐데 작가님이 느끼는 인문학의 즐거움 또는 흥미를 느끼는 어떤 포인트가 있다면
함께 그걸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문학이라는 거는 결국 저는 왜라는 질문에서 출발하는 게 가장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여행에서도 나는 이번 여행은 인문학을 탐구하러 떠날 거야. 이러면 되게 쟤 뭐야? 무슨 여행을 인문학 공부하러 공부하듯이. 가. 무슨 네. 수학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지만 나는 이번 여행에서는 그곳이 품고 있는 이야기에 조금 귀 기울여 볼 거야. 네. 그 장소가 왜 유명하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는지 그걸 좀 알아볼 거야. 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조금 쉬운 접근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네. 생각해요. 그래서 인문학이라고 딱 그 딱딱한 세 단어를 조금 부드럽고 쉽게 그렇게 접근하신다면 인문학이 그래도 조금은 쉬워지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쉽게 느끼는 순간부터 그 왜요라는 질문과 궁금증을 찾아서 직접 발로 뛰면서 알아보고 경험해보고 쌓아가는 그 자체가 굉장히 즐거운 맞아요. 맞아요. 그 쏠쏠한 즐거움. 네. 저는 사실 아까 보여주신 그 영상이나 그림, 사진 속에서 바닷가 풍경만 봐도 저기서는 지금 바다 비린 향이 나면서 커피의 향기와 바다의 풍경과 바람, 이 빛깔이 나는 한꺼번에 기억될 것 같아 라고 짐작을 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작가님은 그 그런 경험들로만 지금 너무 많은 경험들을 갖고 계셔서 그 경험을 제 걸로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렇기 위해서라도 인문학을 어려워할 필요가 없이 네. 그런 즐거움들을 내 경험으로 네. 가져가는 그런 기쁨도 있다. 그 왜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근본적인 답을 찾으면 예. 그게 되게 재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잊어버리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쌓아놓은 경험은 잘 잊혀지지가 않을 네,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그렇게 왜라는 질문을 따라간 여행은 네. 진짜 오래 남아요. 그리고 네. 나중에 뭐 아이와 함께라든지 네. 뭐 부모님과 함께라든지 혹은 뭐 친구나 연인과 함께 갔을 때 그런 것들을 내가 쉽게 설명을 해주면 예. 그 친구의 여행도 또 그 아이의 여행도 엄청 풍성한 여행이 될 수 야. 있잖아요. 너무 꿀팁입니다. 예. 네. 제 아이가 지금 초1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곤란하거든요. 이제 질문을 하는 수준이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의 수준을 넘어서기 그쵸. 시작하면서 그렇죠. 어느 때는 우주로도 가고 어느 때는 바다 깊은 데로 가고 막 지하로도 가니까 약간 긴장하는 마음이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의 왜요의 질문에 제가 부정하지 않고 같이 한번 가보는 것도 맞습니다. 즐거울 것 같습니다. 여행과 인문학이 좀 언뜻 보면 가까워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여행과 인문학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작가님만의 생각이 또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여행과 인문학은 여행이라는 거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네. 근데 나에게 낯선 곳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삶의 터전이기도 하고 네, 그렇죠. 또 네. 그 장소가 나에게는 낯설지만 이미 수십 년, 수백 년의 예. 이야기를 쌓아온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행이라는 것은 어쩌면 내가 아닌 타인의 삶이나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아닌 낯선 곳으로 들어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여행과 인문학이 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나 봐요. 거의 뭐 자동적으로 어떤 이 질문은 어떤 스위치가 탁 켜진 것처럼 이 그림과 함께 쫙 설명이 이렇게 딱 나오는데 네. 저도 작가님 말씀 기억했다가 어디 써먹어야 됐거든요. 여행과 인문학은 뭐라고 하셨죠? 뗄래야 뗄 수 없다. 뗄 수 없다. 네. 그렇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여행과 인문학에 대한 이야기 저희가 함께 나눠보고 있는데요. 자, 다음 질문 좀 드려볼게요. 네. 여행지가 품고 있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 여행이 훨씬 더 풍성해진다는 말씀을 지금 계속 듣고 있는데 작가님께서 하셨던 여행 중에서 이야기를 모르고 갔을 때 확연히 달랐던 그런 여행 또 있으십니까? 그런 경험은 사실 되게 많은데요. 네. 제가 진짜 그게 되게 크게 다가왔던 때가 네. 있는데 이거는 국내는 아니고 해외인데 네. 제가 대학교 때 배낭여행을 할 때였는데 그때 터키를 처음으로 갔었어요. 터키. 네. 터키를 그때는 막연하게 너무 가보고 싶은 나라였어요. 왜냐하면 저도요. TV나 뭐 책에서 본 터키의 풍경이 너무 신비롭고 네, 건물도 뭐 이렇게 있잖아요. 아름답고 네. 되게 동양인 것 같으면서도 서양인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너무 꼭 가보고 싶어서 갔는데 그때 뭐 길거리에서 만난 그 터키 사람들이 너 어디에서 왔니? 예. 저는 한국에서 왔어요. 뭐 서울에서 왔어요. 이러면
어떤 할아버지는 막 이렇게 눈에 갑자기 눈물이 그렁그렁해지시면서 네. 서울에서 어떻게 그렇게 멀리서 왔냐, 진짜 한국에서 온 거 맞냐, 막 네. 이러시고 또 어디 식당에 가면은 막 얘네 한국에서 왔대 네. 이러면서 막 시키지도 않은 막 음식을 막 주시고 막 이러는 거예요. 아, 터키가 우리 뭐 형제의 나라 뭐 그런 거 맞아요.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지식이 없을 때는 네. 아니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우리한테 과잉 친절할까? 네. 아니 왜 그런데 한국에서 왔다는 것 뿐인데 지금. 왜 이렇게 관심을 네. 가질까? 조금 막 부담스럽기도 하고 네. 그랬었는데 여행을 다녀와서 제가 이제 언젠가는 터키라는 첫 책을 네. 쓰면서 터키와 한국에 대해서 이제 집중해서 공부를 해봤는데 그랬더니 그 이유를 그때서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한국 전쟁이 있었을 때 그렇습니다. 터키에서 우리나라에 군대를 보냈는데 예.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숫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지금 용인시에 김량장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예. 그 당시에 이름은 금양장리라는 동네였는데 네. 금양장리 전투에서 엄청나게 큰 승리를 거두는데 터키 군이 되게 큰 도움을 줬다고 해요. 네. 그것뿐만이 아니고 전쟁으로 인해서 부모님을 잃은 고아들이 생겨나잖아요. 아, 전쟁 고아들. 네, 예. 그 고아들을 막사로 데려가서 먹이고 키우고 재우고 또 공부도 가르치고 이러면서 앙카라 학원이라는 학원을 세워서 아, 네. 네, 그래서 그 분들이 아직까지도 모임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네, 그 앙카라라는 곳이 터키의 수도인데 네. 터키의 수도 이름을 붙여서 음. 네, 그런 학원도 세우시고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다시 터키를 찾았을 때 네. 왜 그때 그 할아버지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눈물이 그렁그렁 하셨었는지. 네. 그리고 감동적입니다. 왜 식당에서 한국에서 왔다고 음. 하면 그렇게 좋아했었었는지. 네. 그러니까 터키와 한국이 전쟁을 같이 겪고 네. 도움을 받으면서 피를 나눈 형제다. 네. 형제의 나라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네, 그렇게 하면서 그 이유도 사실 잘 몰랐었거든요. 그걸 알고 나니까 터키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깊어지고 또 너무 다 모든 것이 되게 아름다워 보이고 음식도 모든 네. 음식이 다 맛있게 느껴지고 되게 여행이 그래서 더 전혀 달라질 네. 것 같습니다. 네. 더 되게 이 도시를 더 좋아하게 되고 그러면 그 이후에도 터키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느끼시겠습니다. 그럼요. 뭔가 네, 터키 좀 요새 상황이 좀 안 좋다 네.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터키? 지금 경제도 너무 안 네, 좋고 안 좋다고 네.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던데. 좀 안타까워요. 되게 제가 정말 좋아했던 네네네. 나라거든요. 지금도 물론 좋아하고 또 현지에 살고 있는 친구들과도 계속 연락을 하고 그러는데 조금 지금 네. 상황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는 터키 그러면은 내 이름은 빨강? 소설책 한 권 정도만 생각을 하는데 아니면 이스탄불? 맞나요? 네, 이스탄불. 제가 아는 정보입니다. 네, 그런데 직접 그걸 경험을 네. 여러 차례 하시고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하시면서 경험을 했을 때 그전에는 몰랐지만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네, 후시적으로라도 새로운 감정을 갖게 되시고 네, 맞습니다. 이런 여행도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작가님의 신간 하루쯤 나 혼자 어디라도 가야겠다에 실린 여행지 중에서 오늘의 주제인 이제 여행 속의 인문학과 가장 잘 어울리는 여행지를 꼽아주신다면 또 어디가 될까요? 되게 많아서 하나만 꼽기는 좀 어려운데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네. 네. 일단 제일 유명한 곳은 경주. 경주. 네, 경주는 뭐 인문학을 빼면 이야기할 수 없는 여행지인 네. 것 같아요. 경주 대릉원이나 뭐 첨성대나 네. 뭐 안압지, 그 동궁과 월지 네. 이런 곳들이 다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너무 풍성한 곳이라서 네. 경주는 정말 조금 공부를 하시고 여행을 가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아까 그 조양방직이라는 카페가 있던 강화도에도 네. 그런 역사의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묶어놓은 강화 나들길이라는 길이 있어요. 아들께. 네. 거기도 꼭 한번 좀 이렇게 스토리를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 예. 또 유명한 곳 중에는 충남의 부여. 네. 부여도 되게 역사적인 이야기가 많은 곳이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뭐 인스타그램 같은 거 보면 그 부여에 국남지라고 하는 예쁜 연못이 있는데 예. 거기에서 사진만 찍고 가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물론 그 나쁜 건 아니지만 네, 그렇지만 국남지가 왜 그곳에 생겼고 왜 유명하고 국남지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들으시고 또 저쪽으로 넘어가면 백제의 그 풍경들을 재현해 놓은 백제 문화단지라는 곳도 있는데 그런 곳들도 한번 더불어서 여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또 아까 소개해드린 부산 흰여울마을 예. 그리고 경남 하동 하동 가보셨어요? 아니요, 제가 갔는지 안 갔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경남을 하동이 좀 여러 번 되게 가보긴 했습니다만. 녹차로 유명한데 예. 아, 네네. 네.
우리나라에서 녹차가 처음 음. 재배가 시작된 곳이 하동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런 왜 우리나라에서 하동 이 녹차를 처음으로 재배하기 시작했을까? 하동은 왜 유명할까?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음. 제 책에 다 쓰여 있거든요. 아, 책에 쓰여 있습니다. 기승전. 그래서 여행 가시기 전에 책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아, 그리고 여행 작가님이시니까 저는 이제 이 질문제는 없는 질문 드려도 되나요? 네. 사람이나 음식 혹은 뭐 술, 음, 밤에 대한 이야기들 막 네. 궁금해지거든요. 네. 사람을 사귀고 사람을 만나고 하실 때 의사소통은 한국어로 아니고 보통 영어를 사용하십니까? 영어가 통하는 나라에서는 네, 영어를 영어를 하고, 쓰시고. 네. 네, 영어가 안 통하는 나라에서는 네. 예를 들면 터키는 어떻게 소통을 주로 하셨습니까? 터키는 뭐 이스탄불 같은 음. 대도시는 영어가 좀 통하는 좀 편이에요. 됩니까? 네. 네, 그래서 뭐 그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영어를 엄청 잘하지 않기 때문에 네. 다 그냥 비슷한 레벨이기 때문에 되게 그럼 쉬운, 오히려 편한, 네, 오히려 오히려 편한, 편해요. 예. 네, 완전 뭐 영국이나 미국이나 완전 네. 영어권에서 대화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저는 편하더라고요. 아, 그럼 여행지에서의 언어 장벽을 나는 이렇게 극복하는 편이 좋다. 이런 거 하나 가이드를 주시면. 예. 진짜 위대한 게 있어요. 아, 스마트폰. 모든 의사소통이 다 돼요. 그럼 웬만한 건 그냥 번역기를 돌리면. 네, 예. 네. 그래서 뭐 일본어나 중국어나 뭐 러시아어 이런 네. 건 진짜 읽기도 힘들잖아요. 예. 근데 러시아어 같은 거는 사실 네. 막 그 표지판을 읽기도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음. 그런 거는 스마트폰을 이렇게 사진만 찍어도 예. 다 번역이 돼서 아, 맞습니다. 저도 그 어플 본 네, 것 같습니다. 네. 무조건 음. 해외여행 가신다면 무조건 설치해야 되는 네. 앱이 그런 번역해주는 아, 이거 앱. 꿀팁인데요, 진짜. 네. 진짜 잘 쓰실 네. 거예요. 번역에 관련된 부분은 네. 언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소통 방법은 또 있고요. 또 뭐 지역마다 술을 테마로 얘기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술은 별로 안 좋아하십니까? 술은 제가 잘은 마시는데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에요. 아, 나의 주 테마는 아니다. 네. 네. 또 그 분야에 네. 특화된 작가님들이 있으세요. 계세요? 네. 역시 요 격치기 네.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분야에 특화된 작가님들은 네. 진짜 술 투어를 네. 하시더라고요. 뭐 양조장을 가시기도 하고, 네. 뭐 여기에서는 이 술을 먹어야 돼. 네. 이 지역에서는 이 맥주를 꼭 먹어야 돼. 음, 뭐 이런 것들을 다 알아두고 가셔가지고 그렇군요. 또 나름의 되게 큰 네.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나 정말 뭐 커피가 유행할 때는 커피를 맞아요. 테마로 세계의 네. 어떤 지점들 여행들 해보고 지금 또 술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작가님과는 정말 인문학의 어떤 경험들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나누는 즐거움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직도 나는 여행 속의 인문학이 낯설다,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영화나 TV 프로그램, 책 등을 좀 소개받으면서 오늘 마무리해볼까요? 여행과 인문학이라는 주제를 진짜 쉽고 재미있게 묶어놓은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요? 또 저도 되게 좋아해서 혹시 걸어서? 아닙니다. 아니군요. 안 걸어갑니다. TVN에서 방송했던 알아두면 쓸데있는 신비한 잡학 사전. 알쓸신자. 네. 네. 그게 정말 딱 그 여행과 인문학의 네. 표본이에요. 그 알쓸신잡이라는 프로그램 네. 설명에 들어가 보면 도시 플러스 문화 플러스 역사 역사까지. 네. 그 세 가지가 융합된 음. 프로그램이다라고 네.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게 결국에는 저희가 오늘 계속 얘기했던 예. 그 도시가 품고 있는 이야기, 그 장소가 걸어온 역사, 이런 것들이 다 이 세 가지 단어에 들어가지 않나요? 정말 멋진 말씀이네요. 정말 쉽게 네. 보실 수 있어요. 네. 되게 재미있게 프로그램이 구성이 돼 있어서 그 어디 여행지 가실 때 그거 네. 한번 찾아보시면 되게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야. 그런데 작가님의 책은 그거만큼 혹은 그보다 좀 더 재밌다. 이렇게 할까요? 방송이 사실 좀 더 재밌습니다. 저도 뭐 많은 것들이 그 프로그램 내용에서 기억나지만 왜 이순신 장군 관련된 그런 맞아요. 지역들 막 돌아다닌 네, 다음에 통영. 그 과학자분이 지금 우리가 숨쉬는 공기 중에서도 말이야 맞아요. 저 이순신 그게 진짜 장군님이 깜짝 놀랐어요. 내뱉고 마셨던 그 숨이 있을 확률 맞아요.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자. 계산을 하시더라고요. 네. 또 이 역사가 나와 분리된 개념이 아니구나. 네. 네. 맞습니다. 살아있는 경험으로서도 우리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구나를 알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가 나눈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이 흥미를 끄는 부분과 그 작은 소 주제들이 있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사실 코로나에도 갈 수 있는 그 여행지까지 모두 소개해 주셨으니까 네. 예, 한번 방문해 보시고 여러분만의 추억과 경험을 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카메라 보시면서 오늘 마무리하는 말씀 들으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사실 이 여행과 인문학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하면 진짜 길게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 여행지들은 정말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오늘 시간이 좀 짧아서 다 설명드리지 못한 게 조금 네. 아쉽고 야, 또 이거 밀고 네. 당기기가 마지막까지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또 네. 하나 바람이 있다면 예. 이제 코로나 상황이 조금 좋아지면 이제 음. 우리가 해외에도 다시 나갈 수 있게 된다. 그러면 또 해외의 여행지들에 대한 이야기도 아, 좀 이렇게 들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맞습니다. 좋겠습니다. 저도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정말 많았어요. 네. 예를 들면 뭐 우디 앨런 영화 뭐 미드나잇 무슨 어디 해가지고 각 나라마다 도시마다의 그 아름다운 풍경들을 네. 영상으로 담아놓은 네. 그런 것들 함께 얘기 나누고 싶었는데 궁금하신 여러분 댓글로 이분의 이야기는 너무 재밌었습니다. 꼭 다시 한번 모셔주십시오 하면 저희가 바로 모십니다. 네, 그렇게 이제 작가님 시간을 빼두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 네. 네. 얼마든지 뺄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장은경 작가님과 함께 사실 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코로나가 왜 빨리 끝나야 되나 하는 마음을 이상하게 네. 다시 한번 갖게 되는 네. 마음이 막 이렇게 불끈불끈 그런 솟아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이 장은경 작가님과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시간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시간 여러분과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